안녕하세요. 자이언ITS DP사업부 팀장 고영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쿼리 그리드 데모 시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벤티지 쿼리 그리드는 일반적인 데이터 가상화와는 다른 쿼리 가상화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쿼리 가상화란 원티어 서비스로 다른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의 투티어 서비스와는 다르게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의 엔진과 엔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쿼리 그리드를 활용하면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여 마치 하나의 DBMS 시스템인 것처럼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필요한 절차들을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탐색을 위해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절차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 역시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MLC, 쿼리 그리드를 사용한다면 다양한 DBMS로부터의 데이터 파이프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효율성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쿼리 그리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양한 DBMS의 데이터를 파일 처리 없이 SQL을 통해 적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데모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환경은 쿼리 그리드가 설치된 테라데이터 벤티지와 MS SQL 서버, 오라클, 포스트그레SQL 등이 있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콜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시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이번 데모에서 사용될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커스터머 테이블, 즉 고객 정보와 어카운트 테이블, 계좌 정보, 트랜잭션 테이블, 거래 정보 등이 있는데요. 커스터머 테이블 같은 경우 MS SQL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 계좌 정보의 경우는 오라클, 트랜잭션 테이블의 경우 테라데이터 벤티지와 포스트그레SQL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고객은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질 수 있고 하나의 계좌는 여러 개의 거래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이 테이블들은 1대-나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데모는 테라데이터 벤티지를 통해 원격지에 있는 MS SQL 서버에서 고객 정보 테이블을 가져오는 데모입니다. 우선 커넥트를 통해 벤티지에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벤티지에 성공적으로 접속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익스플레인의 경우 쿼리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테라데이터 벤티지의 기능입니다. 해당 쿼리를 수행하면 보시다시피 해당 쿼리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수행할 쿼리는 원격지에 있는 MS SQL에 있는 커스터머 테이블을 셀렉트해서 조회하는 쿼리를 수행하겠습니다. 해당 쿼리를 수행하면 원격지 MS SQL 서버에 있는 테이블을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벤티지를 통해 오라클에 있는 이제 계좌 정보를 가져오는 쿼리를 수행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어카운트 테이블을 가져오는 쿼리를 수행하면 이렇게 테이블을 가져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이 아닌 메모리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와 화면에 프린트 후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만약 이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남기고 싶다면 insert into를 통해 데이터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원격지에 있는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join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결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쿼리인데요. 보시면 A. MS SQL 서버에 있는 커스터머 테이블과 B. 오라클 서버에 있는 어카운트 테이블을 커스트 아이디로 웨어저를 통해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쿼리를 수행할 것입니다. 보시면 해당 쿼리를 통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데모의 경우 이제 오라클 MS SQL 서버의 커스터머 테이블과 어카운트 테이블 뿐만 아니라 포스트그레SQL에 있는 거래 내역도 가져올 것인데요. 이제 포스트그레SQL의 2022년 12월의 거래 내역을 조인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쿼리를 잠시 확인하신다면 이제 MS SQL 서버에 있는 커스터머 테이블, 오라클에 있는 어카운트 테이블, 포스트그레SQL에 있는 트랜잭션 테이블을 가져오되 웨어저를 통해 트랜잭션 데이트는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해당 쿼리를 수행하면 보시다시피 2022년 12월 2일, 3일,
1일부터 5일 사이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데모에 이어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제 포스트그레스QL에 있는 22년 12월 데이터뿐만 아니라 테라데이터 벤티지에 저장된 22년 11월 데이터도 함께 조인해서 가져오는 쿼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유니언어를 통해 벤티지에 있는 11월 데이터와 포스트그레스QL에 있는 12월 초 데이터를 함께 가져와서 데이터를 뿌리는 쿼리를 수행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22년 11월의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 있고 12월의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데모의 경우 이제 트랜잭션 테이블을 포스트그레스QL과 벤티지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콜드 데이터, 즉 과거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함께 보여주는 데모를 수행하려고 하는데요. 쿼리를 잠시 확인하시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벤티지 SQL 엔진에 있는 데이터, 포스트그레스QL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 NOS라는 툴을 통해 가져오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과거 데이터 95년 2월 1일부터 95년 6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조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쿼리를 수행하면 보시다시피 95년의 데이터도 문제없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히 이제 온프레미스에 저장되어 있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S3 데이터들도 문제없이 가져와서 함께 데이터를 조인하고 뿌릴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벤티지 SQL과 포스트그레스QL 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95년 데이터, AWS에 저장되어 있는 2017년 데이터도 함께 가져와서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17년 데이터가 있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데모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넥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